반등은 나왔지만 믿을만한 반등, 진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깨지면 또 들어갈 것 같다. 박사님. 저는 뭐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 주식시장은 2600까지 쭈르륵 갔다가 이제 좀 많이 반등은 했죠. 2700 뭐 중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반등은 기술적인 그냥 단순한 반등인 건지, 이제 상승을 위한 반등인 건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죠. 상승을 위한 반등이 나오려면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딴 거 없나요? 일단 뭐 3월 10일 날 그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 편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앞두고 미리 좀 사잖아요, 원래. 네. 그 인덱스 펀드 편입을 앞두고. 네. 그런 매매가 나오면서 LG 엔솔을 살려면 뭐 딴 걸 팔아야. 그렇죠. 이게 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뭐 미국장 좀 조정받았다 그러지만 미국장 조정받은 거에서 반등한 거에 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 수급이 안 좋고, 우리 수급이 안 좋은 이유는 외국인 파는 것도 있지만 국내 기관들의 화력이 약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그때까지 이제 좀 뭐 인덱스 펀드 편입을 앞둔 여러 가지 매매들이나 이런 것들, 수급의 불균형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좀 땡겨 반영이 된다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시장이 회복은 해볼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싸서 반등이 나왔지,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왔지, 뭐 이렇게 시장이 시원하게 돌아갈 만한 호재가 지금 나와서 상승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다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차 지난달에 와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때 이제 연말에 1,200원, 1,200원 갈 때 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송 출연하고 또 샀거든요, 제가. 2,700 깨질 때 또 달러 팔아서 좀 샀어요. 그래서 물론 사고 또 물렸습니다. 이렇게 밝게 웃으면 안 되는데 사고 이제 물린 거가 연휴 끝나고 설 연휴 끝나고 미국장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야, 이제 우리도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 보고서 특히 요새 게임주까지 저러고 있는 거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좀 조정의 흐름 자체, 그러니까 매물벽이랄까 또는 반등하면 매도하겠다는 분들이 좀 여전히 시장에 많다 보니까 반등은 나왔지만 믿을 만한 반등, 진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김 작가 TV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면 2,700 깨지면 또 들어갈 것 같다. 박사님. 저는 뭐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도 좀 사고 있어요. 좀 사고 있는데 설 전에 사던 것만큼 열심히 안 사는 그런 정도인데 사긴 살 텐데 적극성을 갖고 살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자신 없는,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 받치는 정도의 매수를 할 거고, 좋아하는 지수 때는 2,600도 좋고 2,500 가면 더 좋아하면서 더 세게 살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숫자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2,700 밑에 600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팔던 국민연금도 팔기보다는 이제 사는 쪽으로 돌아설 여지도 좀 있다. 왜 그러냐면 리밸런싱을 들어가는 거는 제가 사실 국민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모방해서 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출신이시니까. 저 퇴사한 지 6년이 지나서 이제 좀 모르는데 대략적인 자산 배분의 철학은 우리 공유하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뭐 얼마면 산다 이런 계획은 없겠지만 저라면 제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레벨 그리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데 따르는 불균형을 생각해 보면 2,600 가고 뭐 예를 들어 2,500 간다 그러면 이 연금이 이제 그때는 저가 매수에 또 기반이 되는 또 시장을 받쳐줄 수도 있는 아무튼 그런 되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사님은 뭐 쉽게 정리하면 2,700이 1차 매수선, 2,600이 2차 매수선, 2,500이 한 3차 매수선 정도로. 그때 되면 정말 미국 달러 주식이나 제가 리츠나 뭐 채권 들고 있는 거에 상당 부분을 아마 팔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면 정말 저는 좋아할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저는 1차나 2차 정도에서만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저점선으로 보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올라가는 거를 크게 생각하시는 또 않는 뉘앙스예요? 예, 그냥 싸니까 사는. 이 정도 레벨에서 사서 손해 본 적은 잘 없는. 한 1년 버티면 그냥 뭐 시장에서 또
배당도 받고 또 반등도 나오다 보면 괜찮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화끈하게 오르려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좀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마진뎁, 한국은 신용융자든 뭐 또는 주식담보대출이든 아무튼 이런 부채가 좀 많이 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털려야 돼요, 사실은 좀.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참 좋죠. 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베팅해서 성공한 거니까 저도 그 기분을 알거든요. 저도 예전에 망했던 이야기 한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벌 때는 정말 좋은데 이게 한번 손실이 나면 그 뒤에 복구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라서 이런 레버리지성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잔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꺾이면 이게 참 시장이 건전해진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올 매물이 많이 소화됐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뭐 금리를 정말 인상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벤트가 좀 터지면 오히려 이게 악재 노출에 따르는 시장에 좀 나올 게 더 뭐 있냐. 그래.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그렇죠. 확실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반영이 되고 나면 이게 그 다음은 시장이 또 한 번 반전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뭐 예를 들어 다시 3,000을 간다, 3,300을 간다 이렇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시장이 그래도 활기를 찾을 만한 여력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3월 미국 FOMC도 아직 좀 남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 인덱스 펀드 편입 이 이벤트도 아직 3월 초순이죠. 3월 10일인가 그럴 텐데 그것도 아직 남았고, 또 반대 매매 좀 나왔다고는 하지만 신용융자 잔고는 여전히 좀 많이 높은 편이고, 꺾이긴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좀 역사적으로 많이 높은 편이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기분으로 좀 대응하는 거지, 이걸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연준은 3월 달에 그러면 금리 인상 이번에 할까요? 안 하면 쇼크다. 안 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안 하는 게 쇼크다. 그러니까 0.5% 인상하면 좀 놀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 차라리 시원하게 0.5%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매는 좀 한번 맞는 게 낫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올해 6번까지도 보는 분위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2년 만기 국고금리가 중요한데요. 이 2년 만기 국고금리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향후 2년간의 정책금리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1%다. 그럼 내년까지 8번 인상하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1%니까 지금 제로에서 1%가 되면 내년 인상하는 건데, 그럼 내년에도 4번 인상, 올해도 4번 인상을 반영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가냐면 1.2, 1.3까지 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올해 5번 이상, 내년에도 5번. 그러면 이 분위기는 올해 6번까지도 지금 시장은 반영하는 거죠. 올해 6번 금리 인상이면 1.5%까지 간다는 건데, 그렇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차라리 충격받을 거면 0.5%를 올해 3, 6, 9 3번 인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러면서 충격은 다 받아놓고 그러면 좀 쉴 가능성도 있고, 또 연말에는 미국 그 중간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거 있을 때 원래 금리 인상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차라리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이거는 뭐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정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 시장은 일단 이게 한다 안 한다는 이제 거의 결정돼서 한다, 3월에 한다는 건 결정이 됐는데 그때 얼마 인상할 거냐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는 중이니까 차라리 빨리 3월 하순인데 3월 하순에 열리는 FOMC 빨리 열렸으면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좀 끝나야 시장이 좀 힘도 찾고 할 텐데, 그때 레벨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현 수준을 유지해서 거기서 힘받고 가면 더 좋은 거지만, 만에 하나 뭐 다시 2,700 간다든가 2,600 가면 저는 또 사는 쪽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더 악재가 뭐가 있냐, 전쟁 말고. 전쟁 우리가 모르는 거고. 그런 정도에서 보면 우리 경제 여건이나 또는 주가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저는 그래도 그 시장에 대해서 바닥이다 이건 아니지만 뭐 사고 싶은 레벨에 왔는데 고점에서 20% 빠졌는데 이럴 때 주식 안 사면, 그러니까 지수가 20% 빠졌는데 이렇게 좀 우량주들조차도 반토막 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럴 때 주식을 안 살 거면 그동안 왜 했냐 이거죠. 저는 그런 쪽의 입장인 거죠. 지금 금리 인상의 시기이고 또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인지 영업인지 그게 4조 클럽을 달성했더라고요. 예, 이익이죠. 순이익이죠. 예, 은행들이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하면 할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거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하반기부터
박사님께서 은행주를 좀 좋게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많이 올랐죠. 예, 안 빠지더라고요. 좀 더 그러니까요. 사오고 싶은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실적 경쟁력이 좋게 나올 거라고 하고 실제로 그럴 것 같은데 또 배당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더 늦었을 수 있잖아요. 뭐 늦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베팅을 하는 쪽이 아니니까 네. 시장 조정받을 땐 거기도 좀 장중에 밀리고 그런 힘드니까 그렇죠. 그냥 그럴 때 그냥 조금 사는 정도는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몇 번 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 아셔서 일단 지난 12월에 살 때는 주식시장이 좀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해서 어떻게 샀냐 하면 좀 약간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하는 식으로 샀어요. 우리 국내 자산이. 그래서 이제 둘 다 샀는데 둘 다 물렸죠. 왜냐하면 채권 금리도 올랐잖아. 그리고 이제 1월 말에는 너무 험하게 빠지니까 그때 이제 달러를 좀 팔아서 한국 국내 주식만 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 건데 만약에 이제 또 되면 아까 우리 김 작가님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국내 주식을 살 텐데 그때 국내 주식을 살 때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 중에 하나인 내수주를 사지 않겠는가. 내수주라는 것은 제 책에서 나오지만 내수주.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내수 업종 지수고 거래도 잘 되는 게 은행 업종 지수에 투자를 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고요. 또 하나가 헬스케어. 요새 되게 헬스케어가 힘들지만 그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가 만들어진 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그리고 또 거래도 꽤 되는 그런 펀드들이 수출 좀 둔화되고 환율로 오르고 이럴 때 좀 시장이 지금이죠. 이런 때는 내수주들의 방어력들이 그래도 좀 좋은 편에 속하니까 저는 빨리 정말 증선이도 빨리 열렸으면 좋겠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그죠? 우리 3월에 이벤트가 3개나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뭐 있죠? 중선위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중선위가 뭐 하는 곳이냐면 기업들, 상장돼 있는 기업들 이걸 상장 폐지를 하네, 징계를 하네 하는 그런 것들, 이벤트들이 요새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그죠? 많죠. 네, 그런 것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게 대략 3월이면 끝나니까 그런 일정들도 좀 있고 요새 사실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종목 이야기 하려니까 너무 슬퍼서. 희한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개미잖아요, 이제는. 저도 개미인데 주변의 투자자들 중에서 진짜 이번에 상장 폐지 결정 난 그 회사 지분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세상 잃은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너무 아직은 있어서 또 3월 초에 우리 선거도 제가 계속 이벤트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3월에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일정도 있고 또 상장 폐지 기업들 문제들도 있고 또 인덱스 펀드 편입 문제도 아까 있었고 여기에 미국 FMC까지. 그러니까 2월은 그냥 싸게 좀 시장이 마냥 이런 이벤트에 대한 우려 또는 시장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걸로 쏟아지면 좀 이벤트 다 끝나고 나면 시장이라는 게 또 희망을 찾는 거라서 그래서 싸다. 이벤트 집중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경제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멘텀이 약해진 거지. 이익은 작년보다 올해가 어쩌면 더 날지도 모르는 이익 레벨인데 꺾였다.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꺾였다는 건 동의. 그래서 저도 내수주 사자고 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심하게 시장이 두들겨 맞을 때는 좀 사고 싶은 그런 레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축인 부동산 시장 점검만 한번 해보고 갈게요. 서울 경기. 요즘 실거래 하락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 성파구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신문기사 보니까.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서울 집값? 별로 저는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 진짜 이렇게 빠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상승할 것 같다고 하시는 전문가에 나오셨을 때, 시청자분들 댓글에 꼭 그런 게 나와요. 너희들 하락 뉴스도 안 보냐? 아니, 이렇게 하락 뉴스들이 나오는데 왜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2% 올랐어요. 20.2%. 전국? 예. 그게 1, 2% 조정받는다. 하락입니까? 저는 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는 좀 슬프더라고요. 작년에 세종시가 1% 빠졌나? 그런데 세종시가 2020년에 44%인 걸로 올랐거든요. 물론 발표하는 데마다 조금씩 숫자는 다릅니다만 제가 이제 즐겨보는 데는 KB부동산. KB부동산 가격 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40% 넘게 올랐어요.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43인지 44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오르고 작년에 1% 빠졌어요. 자, 세종이 빠진 건가요? 그렇죠. 40% 오른 거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승인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작년에 20% 오른 게 올해 1, 2% 빠진다. 저는 그럼 조정이라고 안 보는 거죠. 작년에 말도 안 되는 급등, 저는 정말 작년에 좀 너무 심하다 그랬잖아요.
공포스럽고 우리나라 최대의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네. 제가 지난해 하반기 와서 우리 김작가 TV의 구독자분들한테 네. 야, 부동산 이제 따라 사는 거 정말 저는 무섭다. 이제는 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그래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속 간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 2% 빠진다. 뭐 예를 들어 19억에 거래된 게 제가 오늘 어디 뭐 아파트 단지를 보다 와서 그런데 네. 이 동네에서 제가 심심하면 맨날 가는 게 아파트 앞에 가서 이렇게 그 부동산 다니는 게 부동산 다니는 게 제 일이니까 저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산책 겸 해서 오늘 날도 따뜻하고 해서 다니니까 얼마 전 실거래가 19억 찍었던 아파트 단지가 18억 하더라고요. 18억 매물이 나왔어요. 물론 약간 층이 안 좋아요. 자, 근데 전부 20억, 21억 내놓던 물건 중에 18억 나왔다. 빠졌지. 맞지. 근데 그게 재작년 2년 전에 그게 얼마였냐면 10억대 초반이던 게 19억 찍고 18억 하는 게 빠진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의 전월 대비 가격이 좀 탄력이 둔화되고 마이너스 났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의미 있는 하락이 와장창 예를 들어서 막 20, 30%, 10%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가 아닌 호가로 20억 찍었던 게 18억짜리 매물이 나왔다. 빠진 건가? 그냥 이건 저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정당,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하는 두 양대 정당 후보님들의 공약을 요새 좀 보니까 310만 원, 뭐 250만 원, 뭐 그것도 그렇고 공급도 많이 는다 그러지만 네. 또 한시적으로 아무튼 다주택자 매물 양도세 좀 경감해 주겠다는 네. 공약들이 두 분 다 나오신 걸로 저는 아는데 이건 신문 기사 참조예요. 저도 보고 온 거니까. 그러면 그 매물 나오는 걸 누군가는 받고 싶어 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 매물이 나오면 당연히 가격이 조정받겠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 안 나오던 시장의 거래가 씨가 말랐던 게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조정 후에 근데 그 뒤에 그러면 더 빠질 거냐? 그 매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래가 안 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거냐라고 물으면 주택시장을 결정짓는 게 이제 네 가지 있다. 제가 맨날 하잖아요. 네 가지. 첫 번째 공급. 공급은 뭐 몇 년 뒤에 늘 거니까. 이거는 전혀 강세 요인이다. 금리 오르고 있다. 이거는 악재다. 근데 옛날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하우스푸어 사태 때 금리가 8%씩 가고 9%씩 가던 시기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보금자리론 금리 뭐 보면 2% 3%대인데 오르긴 올랐지만 그냥 뭐 저금리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보는 게 성장이잖아요. 경제 성장. 네. 경제 성장 어떠냐? 작년 4%에 올해 3%. 우리나라 지난 뭐 10년간 성장률 평균 성장률 1%였는데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죠. 경제 성장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냐? 네. 그죠? 주택 구입 부담. 봤더니 이거는 역사상 최악이다. 그죠? 지금 뭐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급등했으니까. 그럼 두 개, 그렇죠. 두 개 둘 다. 나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보합이고 뭐 강보합 정도인 거지. 약보합이든 강보합이든 아무튼 크게 안 빠지는 상황이지. 이게 네. 급락으로 간다라고 말하려니까 경기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물가 3% 오르고 성장률 3% 나오면 올해 6% 명목 성장률 6% 나는 거잖아요. 네. 명목 성장률 6% 나는데 물론 작년에 땡겨서 올랐지.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명목 경제가 한 6% 성장할 정도로 최근 한 10년 내 가장 좋은 경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는데 거기다가 아까 뭐 은행 뭐 4조씩 영업이익 나는데 보너스가 얼마나 갈 텐데 거기다가 이번에 뭐 철수했다는 모은행 그 외국계 모은행 뭐 퇴직금이 몇 조가 뭐 몇십 조 풀렸다는 그런 루머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양극화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은 참 마음 아픈데 이 영상 보면 많은 분들은 아니 지금 경기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이 틀릴 거예요. 네. 저는 맨날 틀려요. 여러분 인정. 근데 이제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 저 김작가 TV 제가 벌써 뭐 한 10번 온 것 같은데 무수히 많이 무수히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제 채널만큼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작년보다 올해 좋아지는 업종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네. 작년보다 올해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업종. 조선. 그렇죠. 조선 업종 뭐 덕후 다 찼다 그러고 성과도 엄청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한테 작년에 결국 뭐 수주량에서 2등 밀렸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우전부터 열심히 다 받아가지고 덕후가 다 차는 바람에 못 받는 거잖아요. 성과도 엄청 오르는 조선. 좋겠죠. 두 번째. 이렇게 수요 산업들이 좋아지고 막 그런 업종들이 좋아지는 데 철강 나쁠까요? 후판 가격 막 올릴 것 같은데? 세 번째. 전쟁 난에 뭐 그러면서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석유 업종이나 화학 업종이 나쁠까 그래? 네 번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00만 원, 뭐 150만 원 그러는데 건설업종이 나쁠까요? 자, 건설업종이 이렇게 막 착공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지어대는데 시멘트, 건자재, 가구, 뭐 싱크대, 뭐 저기 뭡니까? 가전제품 이런 쪽이 나쁠까요?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우리 락다운 하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행, 호텔, 관광, 레저, 숙박 이렇게 나쁠까요? 작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죠.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적자가 이어지는 거 있을 수, 동의한다니까요. 유가 오르는데, 운임 뭐 저거 해봐 남는 거 없다. 난 그 말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더 나빠질 게 없고 올라오는 업종들이 지금 벌써 이야기하는데 한 8개, 9개 나오잖아. 네. 여기다가 반도체가 뭐 몇 년 더 간다는 이야기다. 슬금슬금 나오고, 저기 뭐 모건 스탠리인가 어딘가 뭐 윈터 이즈 커밍 그러더니 말도 왔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2차 전지, 물론 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마음에 안 들지만, 왜냐하면 지금 공급을 안 좋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미래가 창창하니까 우리가 공모 시장에 그렇게 돈을 넣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그렇게 나빠요? 전기차 시장이 정말 그렇게 나쁠까? 또 지난 1월 달에 기아차가 영국 자동차 판매 점유율 1위라는 거 아세요? 그만큼 잘 팔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뭐 작년보다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줄까요? 그럼 안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막 폭발적으로 늘지는 못한다 그러지만 줄어들 것 같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말 심각하게 나빠지는 업종이 어디 있죠?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뭐 S22 나온다던데. 이것도 3가지로 나온다며. 네. 저도 살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3년 만에 휴대폰 좀 바꿔볼까 생각 저도 중입니다. 2년 만에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이폰 나오는데 보니까 뭐 다양하게 나오고, 네, 새 종류. 그리고 뭐 열도 좀 덜 난다고 그러니까 뭐 믿어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고민이 폴을 살까? 네. 요거 기다렸다가 이걸 살까? 일단 내일 한번 저 회사 근처에 그 쇼룸이 있는데 저는 좀 거기 한번 접는 게 가보려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아주 나빠지는 업종이 어디 있냐라는 걸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면 이게 이제 탑다운 투자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네. 작년보다 올해 모멘텀이 없다는 동의. 난 정말 동의한다니까 이건. 네.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뚜렷하게 나빠지는 업종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뭐 게임 업종이 신작이 조금 뭐 이번에 어떤 회사가 안 좋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산업은. 또 인터넷 요새 좀 힘들죠. 네. 뭐 우리가 저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카카오톡 안 쓰고 카카오 택시 안 부르고 네이버 스토어 우리 안 쓸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성장은 계속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최근 들어서서 뭐 또 우리가 이제 힘들었던 거, 제가 그냥 이게 힘든 업종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이오가 요새 좀 힘들다 그러지만, 맞아요. 우리나라 수출 통계 제가 좋아하는 지난번 시간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수출 통계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 신약이나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회사마다 이벤트는 분명히 있지만 산업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경기 안 좋다라는 말은 안타깝지만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됐고 내수 시장에서 특히 자영업하신 분들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재정 쓰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참 안타깝지만 네.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산업은 이게 좋아지는 게 보이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네. 결국은 사람들의 소득 전망, 금리 수준, 주택 가격의 절대 가격, 그리고 신축 주택의 공급 여부, 이 4가지가 시장을 결국은 결정짓는데 금리 오르고 경기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고 또 주택 구입 부담도 심하다라는 건 알지만 항상 이거는 작년보다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만 네. 절대적인 어떤 가격 레벨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인플레에 의해서 네. 성장률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 역사적인 금리 레벨에 비하면 금리도 아직도 안 왔고 주택 공급은 뭐 거의 보이지도 않고 네. 이런 거는 좀 같이 보자. 그럼 박사님 지금 의견 한 번만 정리만 하고 갈게요. 그럼 10억짜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9억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다시 10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아까 전에 작년에 뭐 5억인 게 10억이 됐는데 그럼 지금 1억 떨어져도 이게 하락인 거냐 볼 수 있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가격대에서 이제 보합 유지한다는 내지는 건가요? 오히려 하반기에는 반등 가능성도 있는.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 가격에서 이제 매매 공방이 좀 아까 했던 그런 정책이 펼쳐진다면 매매 공방이 이제 있겠지. 여기서 그냥 주풍낙엽으로 붕괴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오히려 내년 이맘때 돼서 1년 동안 상승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해가지고 저보고 베팅하라 그러면 약하지만 플러스 쪽에 저는 베팅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급등은 아니다. 그러나 빠진다고 베팅하려니 겁난다.
그냥 그런 식이고 이렇게 희망을 좀 담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빠져서 조정받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경제 성장이 명목 성장이 한 6% 나오는데 집값이 예를 들어서 제로다 이러면 사실 6% 싸진 거거든. 소득 대비 싸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거품을 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전망은 약간 희망을 담아서 하는 전망이라고 그래요.